행복한 금요일 밤 11시 구해줘 스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이슈들이 좀 있었죠. 오늘 오전 바이든 당선인이 2,0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제안을 또 했고요. 금토일은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이 전혀 임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테이퍼링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그걸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딱 긋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은 오늘 양시장 모두 약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지수 마감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03% 하락하면서 3,085포인트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1.62% 하락입니다. 96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1조 4천억 넘게 덜어냈습니다. 외인들도 오늘 7,600억가량의 대량 매물을 출회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시장을 떠나려는 모습이 아니라 12월 배당과 관련한 매물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개인은 오늘도 2조 1,300억이 넘는 규모로 사들이면서 지수를 받쳐내고요. 코스닥도 수급 상황은 비슷합니다. 역시나 개인이 홀로 2,500억 이상 사들였고요. 외인과 기관은 차익 매물이 몰렸던 코스닥 시장이었네요. 시장 약세 속에서도 강세 보인 특징 섹터 화장품 보시죠.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장품 관련주들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쉬어갔다면 이제는 수출과 함께 실적 회복 기대감으로 강세 나타냅니다. 오늘은 한국콜마홀딩스, 동성제약, 아모레퍼시픽까지 일제히 장중에 올랐다가 밑꼬리를 좀 달았네요. 또 함께 의류 관련주도 보시죠. 오늘 형지 INC는 상한가 도달이고요. 형지 엘리트도 급등세 포착이 됐습니다. 17% 상승하며 5,120원에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니뮤직 살펴보시죠. 제네시스에 의해서 테슬라에도 탑재된다라는 소식에 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상승하면서 오늘 장중 6,200원 선까지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틀새 2배 가까이 몸값을 키웠는데요. 오늘 장 14% 급등으로 마감입니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언급된 관심주 흐름 살펴봅니다. 먼저 더존비존 볼 텐데요. 정부가 올해 디지털 뉴딜에 7조 원 이상 투입할 예정이라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디지털 뉴딜 업종에 기대금 가져봤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더존비존 1월 8일 10만 8천 원 선에 거래되던 종목이 이번 주 11만 7천 원 선까지 상승했던 흐름 확인됐고요. 또 특징 업종으로 꼽아주신 수소차 업종도 이번 주 흐름 아주 좋았습니다. 종목별로는 JNK 히터도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지난주 금요일 8천 원대 움직이던 종목이고요. 3거래일 만인 수요일에 장중 급등세 포착이 됐습니다. 최고가 9,800원대 거의 만원대 부근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수소차 업장에서 꼽아주신 유니크 역시 3거래일 만에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수요일 거래량이 대량으로 실리면서 최고가 11,000원 선까지 올라선 뒤 금요일 현재는 일정 부분 차익 매물 소화해내는 모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장이 또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금요일은 아주 특별한 코너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 정리와 함께 또 다음 주도 미리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하는 시간까지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 시간 아주 꾹꾹 가득 채워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시는 분들 저희와 더 가까이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요.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고요. 이 늦은 시간에도 열심히 열공하시는 분들 아주 많으십니다. 바로 댓글에 인사도 남겨주시고요. 함께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가 등장하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불타는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이대웅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대웅 전문가와 함께 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 또 고민이신 종목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런 종목들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자와 게시판에 지금 바로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샵 9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주시고요. 또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바로 빨간 버튼 보이실 텐데요.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도 보이실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지, 또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 좀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세 가지 꼭 잊지 말고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또 이번 한 주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함께 이번 한 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본격적으로 또 한 주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베스트 업종을 또 구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번 주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업종이 눈에 띄셨을까요? 아까도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수소 뽑고 싶습니다. 네.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눈여겨볼 업종으로 좀 뽑아드렸는데요. 좀 그래서 그런지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게 된 것 같아서 이 수소 관련주를 좀 보유하셨던 수주분들에게는 좀 좋은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이 수소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투자 계획이라던가 이슈 같은 건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최근에 뭐 그린 뉴딜이라던가 친환경 관련해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 탄소, 전기차 이런 업종들은 순환매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 수소 또한 친환경 쪽의 일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순환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미래형 자동차 부분에서 봤을 때도 뭐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좀 수소는 좀 소외받았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키 맞추기 흐름이 좀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 같은 시나리오가 이번 주에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움직일 때가 되니까 여러 이슈도 나타났죠. 뭐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라인 확대 소식, 그리고 니콜라의 주가 급등, 그리고 정부의 주요 국가 수소 동맹 등 이슈까지 나타나면서 좀 이번 주 상승 흐름을 보였던 그런 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건 이거 하나일 겁니다. 그럼 수소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냐 봤을 때는 사실 미래형 자동차 부분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뭐 정부 정책이나 관련 기술들이 충분한 수혜를 받을 그리고 이슈가 지속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업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수소 관련해서는 좀 놓치시면 안 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관련 종목도 이제 알아볼 텐데요. 일단 먼저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유니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크 같은 경우는 제가 안내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로 소폭 조정세 나타났죠. 관련 부분에서 좀 대응하신 분 좋은 기대 수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했었는데요. 일단 13일 같은 경우는 19%가 넘는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슈가 동반됐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모습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상승시 관점에서 봤을 때 외인과 기관이 좀 주도한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이 대부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대한 조정 흐름, 우리 물량 소화 흐름을 거치고 있고요. 앞으로 관련해서 미래형 자동 관련이나 뭐 친환경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 또한 가능한 종목이 되겠죠. 자,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JN캐리터 볼 텐데요. 일단 JN캐리터 같은 경우도 아주 큰 상승세가 아닌데 전반적으로 좀 우상향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 전반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으나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인과 기관이 최근에 좀 많이 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뭐 투신도 담고 있고요. 사업펀드도 담고 있는 걸로 봐서 일단 이 같은 기술력, 수주 추출기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을 보유한 동사에 앞으로 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GMB 코리아인데요. 자, GMB 코리아도 분명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소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더 움직인 모습이죠. 일단 현대 수소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주가 상황을 봤을 때는 기존에 횡보하는 흐름에서 최근에 다시금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죠. 아무래도 수소에 대해서 순환매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금 또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수급적으로 짧게 봐야겠죠. 외인과 기관이 또 모아간다. 자,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외인과 기관이 수소는 차분차분 담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관련 순환매 흐름을 좀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형테크입니다. 구형테크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또한 수소 관련 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종목 또한 분명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조정세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또한 현대 수소차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서 수소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미국에 또 법인 또 있어서 관련 부분에서 매출 발생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 또한 관심 있게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안내드린 종목들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타난 종목들이 아니죠. 이제 다시금 바닥 구간에서 기지개를 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내드린 종목들은 좀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앞으로 수소 업종을 좀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약속의 3일, 약속의 수요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봐도 될까요? 항상 이 시간 금요일쯤에 얘기를 해주시면 그 다음 주 한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은 아니나 다를까 슝 올라가는 모습들 보이고요. 소통창에서도 이대영 전문가님 수소차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자, 딱 적중해서 수소차 꼽아주셨는데 관련해서 언급해주신 종목들 지금부터도 잘 봐야겠다.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하나만 보면 아쉽습니다. 하나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베스트 업종 뭐가 또 있었을까요? 일단 컨택트 업종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컨택트 업종이라는 건 상당히 좀 방대하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여행주나 항공주 그리고 엔터 쪽 그리고 최근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패션이나 화장품 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상당히 다양한 업종들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실적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업종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 상승하는 이유 또한 좀 동일하죠. 바로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통해 한 번씩은 접해 보셨을 백신 접종인데요.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아무래도 이 경제 활동 재개 기대감이 불겠죠.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을 내포한 그러한 업종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콘택트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해당 시점이 최저점이었죠. 일단 투자 포인트도 좀 동일했는데요. 일단 12월 5일 방송에 말씀드린 부분을 좀 언급드리자면은 일단 해당 시점에는 서울시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서 이 컨택트 관련 업종들이 하락을 보일 텐데 그때가 매수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해당 시점부터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이슈가 나타나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때 말씀드린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이미 백신은 나왔다. 근데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통해서 점차 확진자 수가 감소가 된다면은 이 같은 부분은 앞으로 이 경제활동 재기대감을 일으키를 출발점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해당 이슈가 나타나는 게 바로 그때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실적에 대한 뭐 기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련 종목 알아볼 텐데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행주나 항공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모두 투어부터 보겠습니다. 자, 모두 투어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여행주 관련해서 체질 개선이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 개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해당 시점 이후로 좀 많은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여행주나 항공주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관련 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좀 다른 업종으로 점차 순환매 흐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분명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견고한 흐름 나타났죠. 관련 부분에서 기존에도 좀 외인각 기관이 잘 매수해가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세는 당연히 있겠죠. 아무래도 기관 자체, 외인과 메이저 수급 자체가 돈이 많이 썼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차익 실현 물량도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련 부분까지 유념하신 다음에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항공 대표 주자죠. 대한항공도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이래로 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항공 쪽에서 먼저 나타나는 걸로 좀 보이는데요.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외인과 기관에 조금 많은 물량을 좀 던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좋지만 지금 이슈가 많이 부각되고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여행주, 항공주를 잘 봐라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도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 CGV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사실 유명하죠. 관련 종목도 분명 상승폭이 잡아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시기가 12월 5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2월 5일 월요일이 언제죠? 12월 7일이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시기가 최저점이죠. 관련 부분에서 분명 하락이 나타났으나 그러한 하락은 오히려
매도 처리가 아니라 이제 매수해야 되는 진입 타임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 부분부터 우상향 추세에 이어나간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부분에 대한 기저효과나 개선 기대감이 동사의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은 상승폭이 좀 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도 이제 외인과 기관이 잘 매수해 나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또한 지금 강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12월 7일로 봤을 때는 해당 시점이죠. 해당 시점에서 최저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상승폭이 강하게 잡아나가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종목도 좀 좋은 시기에 좀 대응하시는 분 좀 잘 수익이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CJ CGV랑 여러분들께 잘 견주신다면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CJ CGV가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에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죠. 자,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분명 이제 소비,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불면서 수급이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화장품 업종 또한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한 주 통신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또 이대훈 전문가님과 이렇게 한 주 싹 정리를 하니까 그랬지. 이번 한 주가 그런 흐름을 보였지. 이렇게 정리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컨택트 또 꼽아주셨는데요. 컨택트 내에서도 여행, 항공, 영화, 화장품까지 관련 관심주들까지 함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눌렸던 종목들 이제는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관심 있게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뒤 마지막 코너에서는 저희가 다음 주 유망업종 그리고 종목들까지 꼽아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종목 상담이 진행되는 특별한 금요일이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금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줘 스탁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 또 앞으로의 비전이 또 궁금한 종목 모두 좋습니다. 저희 문자번호 샵 9100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구해줘 하고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담아주시면 되겠고요. 또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자세하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함 열어두고 있고요. 자, 나는 좀 할 얘기가 많아서 문자는 좀 짧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모바일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컴퓨터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바로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도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게시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까지 보이실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담아서 보내주셔야 하고요.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또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는지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그동안에 사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요. 첫 번째 사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분의 사연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끝번호 5753번이고요. 이은정 시청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정바이오 엄청 물렸습니다. 매수가 13,8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울고 계신데요. 우정바이오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아이고 13,800원이면 거의 전고점 부근이신 것 같고요. 지금 거의 고점에서 물려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반타작입니다. 전문가님 좀 걱정이 많이 크실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만 오르면 좀 이제 빠지려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 조금 더 반등이 나와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우정바이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정바이오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조금 네. 쉽지 않은 그러한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조립식 격리 병실, 개발 론칭 소식 등의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한마디로 좀 음압병동 관련해서 좀 이슈를 받았던 종목입니다. 근데 음압병동이라는 게 사실 K 방역 관련해서 좀 관련 부분이 좀 의료 체계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이슈가 부각이 받아야 추가적인 상세가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관련해서 사실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관련 부분 잘 대응한 이제 K 방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승 모멘텀을 조금 잃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관련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좀 잡아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청자님 매수가가 13,800원 정도면은 이제
좀 상당히 좀 높은 가격대로 좀 보여집니다.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적 반등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술적 반등 보통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하락폭의 절반까지는 웬만해선 기술 반등이 나타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주가를 봤을 때 시세 초입부까지 일단 내려왔습니다. 자, 시세 초입부가 내려온 상황에서 뭐 어떻게 대응하거나 그런 건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 시세 초입부에서 박스권 구간으로서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매도 주체들의 물량을 또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엔 다시금 점진적인 반등을 한번 시도해 보겠죠. 그러한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반등을 했을 때 이 하락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반등을 좀 하더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내드리고 싶은 가격대는 일단 10,000원 자체가 심리적 매물대가 되겠죠. 심리적에서 많은 싸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10,000원대부터 좀 점진적으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반등 시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현재 상황에서 시세 초입부가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가장 베스트한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리적인 매물대인 10,000원 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000원대까지 반등할 시에는 좀 분할 매도하시면서 조금씩 물량을 챙겨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분들도 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4331 김영 시청자님의 게시판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남겨주셨고요. 솔리드 주식을 11,100원을 사서 비중이 29%입니다. 손절해야 할지 가지고 가도 되는지 걱정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요. 솔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장 11,35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이 10,000원대 부근에서 12,000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전문가님 좀 100원, 10원 이런 작은 단위에도 좀 마음이 많이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리드는 어떻게 볼까요? 솔리드 뭐 특별한 설명이 좀 필요 없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제 생각이지만 일단 물려도 되는 종목, 좀 손실이 나도 버틸 수 있는 종목 같은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업종이 있겠죠? 이제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요, 5G가 있을 것이고요, 그린 뉴딜. 제가 봤을 때 2021년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업종에만 매매를 진행하셔도 좀 좋은 기대 수익이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솔리드는 5G 쪽에 가깝죠. 일단 5G 같은 이슈 같은 경우는 일단 주파수 경매 쪽에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주파수 경매 이후로 이제 버라이즌의 좀 막대한 그런 공급 계약에서 이런 이슈가 나타났고요. 이번에 주파수 경매도 마무리 단계죠.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5G 투자 업체들이 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그래서 관련 부분에 대한 동사 또한 실적 수혜도 가능할 수 있겠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5G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지속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실 동사 또한 지속 실적 수혜 나타날 수 있고요. 일단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이제 주목을 받을 업종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미국분 이제 버라이즌 이제 매출 발생 그런 관련해서 있는 그 매출을 하고 있는 실적을 내고 있는 관련 기업들을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같은 종목이라면 기대 수익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뭐 RFHIC나 KMW나 뭐 다산이나 이런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관련 이제 이슈에 좀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상승폭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솔리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매수가 구간에 좀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5G 투자와 함께 좀 좋은 흐름이 기대되니까 이 5G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뭐 상반기 내는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 보유하시는 전략도 유지하시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올해는 지금 반도체 5G, 그린 뉴딜까지는 조금 조정이 나오거나 눌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수익 꼭 챙겨보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사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분의 사연이 눈에 들어오네요. 영진약품 한번 살펴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만배 시청자님의 사연입니다. 영진약품이 들어왔고요. 8,520원에 샀는데 매도 시기를 놓쳐서 많이 하락했다. 지금 손절해도 될까요? 아니면 홀딩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영진약품도 한번 차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해도 작년 12월 말쯤에는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계속 좀 하락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씩 한 번씩 양봉을 그려줄까 하다가도 좀 못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영진약품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뭐 덱사메타소민, 화이자, 코로나19 분말 백신 관련 좀 부각을 봐왔던 종목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투심이 좀 꺾였기 때문에 관련 종목도 약세 흐름이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백신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종목들이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요. 이 백신보다 좀 외적인 관련 뭐 이슈를 내포하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은 변동성이 좀 작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매수가는 8,520원 정도로 남겨주셨는데요. 8,520원 그거 보자면 이 정도 가격대가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을 봤을 때 시세 초입부가 어디죠? 시세 초입부가 해당 가격대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강한 시세를 보였던 부분, 시작점을 시세 초입부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한 차례 시세를 강하게 내고 관련 부분에서 보통 시세 초입부까지 내려오는 게 보통의 패턴입니다. 자, 관련 부분에서 봤을 때 분명 하방까지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지금 상단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현재 주가를 봤을 때 어떻죠? 거의 중간 가격에 좀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중간 가격에 위치하면서 이렇게 짧은 단봉 형태로 상당히 중간 가격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상승으로 갈 거냐 하락으로 갈 거냐 결정이 나아지겠죠. 근데 이러한 결정에서 하락으로 자리를 잡을 시에는 어느 정도 시세 초입부까지 주가를 열어놔야 됩니다. 주가를 열어놓고 반등이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 추가적인 손실에 대한 부분까지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해당 구간이 어느 정도 이탈하는 가격대인 7,300원 정도, 7,300원 정도 이탈 시에는 조금은 비중 축소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탈이 나타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시세 초입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금 이 박스권 상단부, 제가 그어드린 이 상단부까지는 다시금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7,300원 정도 잡으신 다음에 좀 비중 축소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7,300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탈할 경우에는 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가시기를 권해주셨고요. 혹시 이탈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계속 박스권 상단까지도 흐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응원 드리겠고요. 바로 다음 분들도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창 다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요. 이분의 사연 한번 열어볼게요. 끝번호 9091번이고요. 김정남 시청자님의 사연이네요. 시스웍이 들어왔습니다. 분석 바랍니다. 남겨주셨고요. 2,239원에 비중 40%입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시스웍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무래도 사실 지난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진단키트 생산 설비를 구축한다는 소식의 특징주로 꼽히기도 하고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계속 또 눌리고 있는 모습, 안타까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비중이 40%면 좀 적지도 않은 비중이시기 때문에요. 전문가님 분석이 더 간절하실 것 같습니다. 시스웍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시스웍에 대해서 뭐 이슈적으로는 앵커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셔서 좀 기술적인 접근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으로 바로 보시자면은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이제 고가권에서 나타나는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보통 시세의 마무리를 많이 알립니다. 관련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주가 시세가 마무리되더라. 물론 무상증자 이슈로 한 차례 변동성을 보이고요. 해당 시점부터 보통은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시세를 마무리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가권에서 말씀을 드린 저가권은 어떻죠? 일단 저가권에서 나타나는 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일종의 호재 이슈입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한 차례 시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물량들이 필요하죠. 그러한 물량들을 좀 빠르게 늘리는 그러한 기술적 포인트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이 유상증자나 무상증자가 어디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 고가권에서 이루어지는지 저가권에서 이루어지는 따라 또 투자 포인트로 잡고 관련 부분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좀 투자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종목은 일단 고가권에서 무상증자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부분에서 좀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타난 모습인데요. 일단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향하는 모습이죠. 일단 시장의 매수가를 좀 그어보고 매수가에 맞는 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39원에 좀 매수가 되셨는데요. 사실 좀 아주 높진 않습니다. 아주 높진 않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해당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또 손실률도 좀 많이 클 거로 생각하시는데 생각이 나타나는데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해당 구간, 저점을 만들었던 해당 구간은 이탈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탈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종목 또한 지속적으로 실망 매물 나타나면서 이 지지 흐름을 기대하고 분명 유입된 투자
투자자분들 또한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매도 물량을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방이 좀 열려 있죠. 하방이 열려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까지 가능한 종목입니다. 하방이 열려서 시세가 마무리되면 어떻다? 보통 시세 초입부까지 내려오더라. 시세 초입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먼 발치에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관점으로 여러분 시청자님께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수급적으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외인 수급이 좀 들어옵니다. 단기적으로 왜 들어올까요? 아무래도 단기적 반등을 좀 기대하고 들어온다는 부분이죠. 그 단기적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냐면 일단 2,000원 정도 돌파 시에 보유 관점을 잡아 드릴 겁니다. 자, 2,000원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2,000원이 어떻습니까? 해당 구간이죠. 해당 구간에서 참 의미부여를 했던 그러한 가격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부여를 가격대가 무너졌는데 그거는 저항으로 작용한다. 근데 그 저항으로 작용하는 구간이 돌파가 나타난다면 해당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손절가도 정해야 됩니다. 왜냐 하방이 일단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해 주실 때 손절가는 1,850원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000원 돌파 시 보유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행히 좀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반등이 엿보인다라고 또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자, 2,000원 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좀 보유하시면서 계속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단으로 손절가는 1,85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샵 9100으로 계속 고민되시는 사연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2070님의 문자 사연 눈에 들어오네요.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한송 네오텍 2,050원에 30%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하고 종목 추천까지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자, 한송 네오텍 같은 경우는요. 오늘은 좀 눌리는 모습입니다. 1,770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어제 OLED 시장 확대 수혜 기대감으로 급등이 슝 좀 나와준 모습인데 우리 시청자님 좀 높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 전에 좀 진작 들어가신 것 같은데 계속 기다리셨을 것 같네요. 한송 네오텍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과거 이슈로는 최대주주 변경 및 2차 전지, 분리막 신기술이 부각되면서 좀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해당 상승폭 이후로 사실 지속적으로 우향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공시적으로 봐봤을 때 일단 1,000원대 12물량이 좀 주가의 발목을 잡는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좀 12물량이 많이 상장이 되기 때문에 많이 상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1,000원대가 상장이 된다면은 주가가 좀 희석이 되겠죠. 주가 가치가 좀 희석이 되면서 관련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차익 실현하는 주체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현재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냐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상승폭 이슈로 들어왔는데 해당 이슈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매수가 그거 보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2,050원 정도 대응하셨는데 좀 다행인 점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손실폭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OLED 업황 개선과 함께 다시금 좀 반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디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21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해당 구간 11선을 일단 돌파가 나온 상황이고요. 11선을 안착 흐름이 나타나긴 다음에 21선을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21선이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또 책에서 많이 배우셨죠? 심리선이라고 하죠. 투자 심리선. 21선 반등, 돌파 시 매수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심리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 시기의 돌파 흐름을 좀 봐야겠지만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2,000원대까지 좀 반등세가 먼저 나타날 수 있도록 보여지니까 일단 2,000원 구간에 왔을 때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아직은 이 2,000원대 가격대가 좀 매물이 많죠. 매물이 많은 상황에서 뭐가 있다? 이 12물량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 12물량은 앞으로도 더 출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올해도 업종이 좋기 때문에 관련해서 반등이 나타나게 된다면 2,000원대부터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해 주시고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지니까 좀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LED 업황의 개선과 함께 추가적인 반등 조금은 엿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고요. 자, 차트상으로도 심리선인 21선 좀 돌파를 하려는 시도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0원대까지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2,000원대 가격선에서 분할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 부지런히 다음 분들도 빠르게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구조 완료 이렇게 남겨주신 사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테크윙이 들어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테크윙 22,800원에 30% 보유 중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손실을 나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장 22,900원 또 1%, 1.5%가량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테크윙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 계신 것 같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테크윙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뭐 테크윙은 지금 약수익 중이신 것 같아요. 이제 비중 30% 정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글로벌 1위 기업이죠. 그리고 DDR5 전환 및 파운드리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반도체 빅사이클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해서 이 D램과 낸드 분야보다는 이 파운드리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요.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이전에 뛰어넘는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은 이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는 타 기업이 많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련 기대감, 그러한 점유율을 좀 뺏어오는 게 더 맛있잖아요. 남의 거 뺏어먹는 게 맛있다시피.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또한 관련 분야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또한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쉬어가는 흐름 왜 나타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정고점 구간 돌파 흐름이 한번 나타났죠. 관련 구간에서 좀 의미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요? 22,000원대에 좀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왜? 지지력을 만들고 주가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박스권 하단부가 견고한지 지속적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져야겠죠. 관련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박스권 하단부 지지력 테스트 이후엔 다시금 반도체 업황의 호조와 함께 동사 또한 상승폭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종목 자체가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만큼 이거를 어느 가격대라고 말씀드리면 제한적인 것 같고요. 일단 사이클을 봤을 때 D램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주기가 맞아요. 그래서 6개월 주기 상고 하저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상반기까지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기대수준을 올리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시점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은 삼성전자와 같이 주가 흐름 보시면 체크를 하시고요. 관련 종목인 뭐 DB 하이텍 또한 잠깐 보시면서 내 관련 업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잘 움직이고 있나 보시면서 좀 상반기까지 대응을 해 나가신다면은 좀 좋은 기대 수준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크헤밍은 조금씩 수익을 보고 계시는 가운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또 남겨주셨는데요. 자, 최근에 잠깐 쉬어갔던 건 이 삼성전자의 영향이 좀 있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다라고 또 긍정적인 얘기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리면서 수익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분들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닉네임이 눈에 띄네요. 화이트문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게시판 사연입니다. 캠시스가 들어왔고요. 2,890원에 35%. 자율주행 관련으로 진입했는데 앞으로 전망과 투자 의견 부탁합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캠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권이십니다. 수익 조금씩 계속 잘 챙겨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비중도 35%가량 들고 가고 계시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문가님의 분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자율주행 쪽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이냐 봤을 때 뭐 자율주행 관련 카메라 기반 솔루션을 좀 영위하고 있어서 좀 자율주행 관련주를 엮이고 있고요. 본 사업은 어떻습니까?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 시장을 봤을 때 좀 긍정적이죠. 다음 연도 이제 이번 연도죠. 이번 연도 이제 휴대폰 관련해서 출하량 증가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은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차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 미래형 자동차 부분은 사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 자율주행은 최근에 이슈도 나타났기 때문에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잡아 좀 드리자면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일단 수익권이시잖아요. 2,890원 정도면 2,800 이쯤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어떤 가격대라고 볼 수 있냐면 일단 매물 소화죠. 매물 소화. 기존의 저항이나 이런 부분을 작용했던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 관점이 나타나고 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뭐 아쉽게 돌파를 못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시장에 따라서 조금은 쉬어간다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을 좀 누가 매물 소화를 하고 있냐 봤을 때는 일단 외인이 매물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개인 매도세를 받아내면서 외국인이 좀 매물 소화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외인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거 봐서 해당 관점은 사실 저항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리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을 좀 보고 좀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상 같은 경우는 먼저
3,500원대랑 뭐 3,700원 정도가 이제 저항으로 본격적인 저항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당 구간은 단순히 좀 쉬어가는 흐름, 저항이나 매물대라기보다는 단순히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슈에 따라서 충분히 이 종목 또한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황을 봤을 때 좀 중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신다면은 좋은 기대 수익이 나타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시스도 함께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율주행으로 테마를 잡고 들어가신 거는 아주 잘하셨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가까이 저항 구간은 한 3,500원에서 3,700원대 잡을 수는 있겠지만 좀 중장기 관점으로 잘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네요. 수익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긍정적인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핵심 정리 다시 한번 화면으로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렸고요. 이번 주 한 주도 복습을 끝냈고 남은 건 단 하나, 바로 다음 주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자, 이대영 전문가님과 이 시간 가장 기대되는 시간만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 유망하게 봐야 될 업종과 함께 또 종목들 관심주까지 언급을 해주실 텐데요. 자, 저도 기대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유망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항상 월요일만 되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네. 올라라. 이번 업종도 좀 그렇게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는데 네. 일단 눈여겨볼 업종은 디스플레이 업종입니다. 사실 종목 상담을 하면서 제가 좀 좋다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나 원격 수업이 증가했고요. LCD 패널 수요를 촉발시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일본 공장에서 정전 이슈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불러왔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프리미엄 TV라든지 삼성과 LG의 초격차, 이 세계 시장 점유율 격차 이런 부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부분 자체가 앞으로 올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작년 OLED 수출이 지난해 109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도체를 많이 관심을 가지셨지만 이 OLED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국내 또는 애플의 스마트폰 출하량 또한 기대가 되죠.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OLED 관련 업종들을 좀 주목을 하신다면은 좀 앞으로 이 관련 실적 성장이나 개선세와 함께 좀 좋은 기대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은 그러한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관련 종목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상당히 많이 등장한 업종이자 기업이죠. LG 디스플레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주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상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관련 부분에 있어서 주가 자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이제 업황 호조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종목 상담 또한 제가 진행을 도와드렸는데요. 그때 이후로 여러 호재성 이슈도 나타났지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분기까지 꾸준히 끌고 가신다면은 좋은 상승률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같은 이슈가 더 겹쳐지고 겹쳐져서 지금 같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올해의 업종은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도 최근에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LED 및 OLED 장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요 매출처가 이제 LG 디스플레이죠. LG 디스플레이가 주요 매출처다 보니까 잘 나가다 보니까 이 종목 또한 최근에 상승폭을 잡아 나가고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좀 강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한 외국인 매수 들어왔다는 건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 또한 놓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영우 DSP입니다. 이 종목도 기억하실게요. 제가 권영우 전문가 기억난다 하시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영우 DSP인데요. 일단 전고점 돌파 흐름이 오늘 나타났죠. 시장에 따라서 초폭 밀리긴 했지만 관련 좋은 흐름이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또한 수급적으로 최근에 봤을 때 이제 외인이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봐서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요 매출처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기업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평판 디스플레이 공정용 장비와 부품 소재를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2차전지와 오리드 똑똑도 껴 있어서 양시장 모두 수혜가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으로 잘 외인과 기관이 최근에 모아가고 있더라까지 참고를 해주시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 유망업종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업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관련 관심주로 LG 디스플레이, 주성 엔지니어링, 권영우 전문가님이 생각나는 영우 DSP까지 또 함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전문가님이 이렇게 금요일에 구해주신 뒤로 또 월요일에 간절히 기도를 한다라고 하시는데 전문가님 기도가 좀 요즘 먹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또 전문가님의 기도가 실릴 또 두 번째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도를 2번 해야 돼서 네. 일단 제가 이번 주 눈에 띈 업종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눈에 띈 업종을 설명을 드렸던 컨택트 관련해서 좀 소비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기존의 백신 기대감으로 어떤 업종들이 많이 올랐나요? 이제 여행이나 항공주, 엔터 쪽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소비 쪽은 이제 좀 기지개를 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패션이나 뭐 화장품 관련주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말씀드린 대로 백신 접종에 대한 야외 활동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 관련 부분이 이런 기저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실적 개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더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뭐가 있습니까? 신학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명절 또한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비 전작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자분들의 자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제 부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 실적은 개선되고 있는데요. 한 리포트에 따르면 1인당 평균 금액이 39% 정도 작년 대비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련 기대감이 이슈가 모아서 최근에 소비 관련주가 강세 흐름, 그리고 기지개를 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뭐 여행이나 항공주 그리고 엔터주 다 좋았지만 앞으로 이 소비주 또한 수급적으로 좀 잘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종목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종목입니다. 최근에 아주 강세를 보였던 이제 FNF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캐주얼, 스포츠웨어 중심의 패션 의류 업체입니다. 뭐 모자나 여러분들 옷이나 이제 집에 하나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떻습니까? 일단 거래량으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이 거래량 자체가 언제 이후로 만들어진 거래량입니까?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나타났는데 2015년 이후로 나타난 적이 없는 수급이 한번 유입됐다. 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동안 유례 없는 수급을 보이고 나서 보통 어떻더라? 차익 실현과 매물 소화를 거친 다음에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더라. 자, 이렇게 비슷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시기가 있었죠? 해당 시기가 좀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시기 이후로 주가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주가는 점진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잡아 나가더라. 자, 이 종목 또한 그렇게 때 이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개선, 뭐 중국과의 관계 세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이 롯데 하이마트고요.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전고점 돌파 흐름을 보이려고 합니다. 보통 한 번에 돌파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번 접었다가 다시 올리는 게 통상적인 패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근 외인과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콜마로 보겠습니다. 한국콜마로 봤을 때는 한국콜마도 화장품 강세 이후로 아모레퍼시픽과 동일한 흐름이죠. 근데 이 종목은 화장품과 더불어서 자회사 상장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외인이 차근차근 모아가고 있더라. 그럼 동사는 일단 화장품에 대해서 실적 수요와 함께 자회사 이슈까지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변동성을 보일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우라는 기업인데요. 연우 검색을 하겠습니다. 연우.
자, 연우 같은 경우는 화장품 용기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용기는 어떻습니까? 화장품이 많이 팔리면 용기도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동사 또한 최근에 갭 상승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고점을 갭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시세가 강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종목 또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인과 기관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더라. 이 종목은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이슈가 지속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종목도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주 또 유망하게 봐야 될 업종 두 번째로는 소비 업종 꼽아주셨고요. 관심주까지 호로록 짚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대로 헤어지면 너무 아쉽겠죠? 저희 사연창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으로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남겨놔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종목 추천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기 위해서는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셔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실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에만 함께 할 수 있는 이대용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